요양보호사 선생님들,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정말 중요하죠? 그중에서도 이 감염 관리는요,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왜 감염 관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어르신들께 작은 감염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가벼운 감기, 스쳐 지나가는 그런 병일 수 있잖아요. 근데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는 이게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작은 경균 하나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.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요양보호사의 작은 위생관리와 관심, 이게 바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돌봄이라는 거.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어요. 선생님들의 그 작은 손길 하나, 작은 관심 하나가요,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정말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.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제1방어선,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감염병과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가장 중요한 수비수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어르신들이 왜 감염에 특히 취약하실까요? 여기 보시면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. 일단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신다는 점이에요. 그렇죠. 우리 직원들, 다른 어르신들, 또 외부 방문객들하고 계속 접촉하시잖아요. 이런 환경은 솔직히 말해서 병균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와, 신난다! 하고 퍼져나가기에 너무 좋은 조건인 거죠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뭐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감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어떤 길로 우리 시설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지 그 경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감염, 간단하게 말하면요,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녀석들이 우리 몸에 몰래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. 정말 원치 않는 불청객이죠.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? 아주 명확합니다. 이 불청객들이 애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는 거. 바로 원천봉쇄하는 겁니다. 그럼 이 불청객들이 들어오는 길이 어떤 게 있을까요? 크게 4가지 길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접촉이에요. 사람 손이나 물건을 통해서 옵는 거죠. 두 번째는 비말,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튀는 침방울. 요즘 너무 익숙하죠? 그리고 세 번째는 경구,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. 마지막 4번째는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. 이 4가지 길을 전부 다 막아야 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4가지 길 중에서 우리가 특히 더 집중해서 막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. 바로 요양시설 환경에서는요, 첫 번째였던 접촉, 그리고 두 번째 비말 전파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.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방어력은 일단 이 2가지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.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이제 세 번째,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거냐?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수비 전략에 대한 이야기죠. 감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아주 실천적인 핵심 원칙 3가지.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. 그 첫 번째 원칙은요,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. 하지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바로 손위생입니다. 모든 감염 예방은요, 이 손 씻기에서 시작해서 손 씻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진짜 이 기본 중에 기본만 우리가 제대로 지켜도 어마어마한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언제 씻어야 하냐? 자, 여기 나오는 이 6가지 순간은요, 씻으면 좋지가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 한다.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 어르신과 접촉하기 전, 그리고 접촉한 후, 당연하죠. 그리고 체액이나 배설물을 만진 후, 기저귀를 교체한 후, 또 어르신께 식사를 드리기 전, 그리고 오염된 물건을 만진 후, 이 6가지 순간은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손을 씻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의 기본 자세입니다. 자, 두 번째 원칙입니다. 손 씻기가 우리의 1차 방어선이라면 2차 방어선도 필요하겠죠? 바로
개인 보호구입니다. 우리가 흔히 PPE라고 부르는 마스크, 장갑, 보호가운 같은 것들이요. 특히 어르신이 기침을 하시거나 열이 나는 것처럼 이거 좀 감염이 의심되는데 싶을 때는요.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, 또 필요하다면 가운까지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. 이건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 자신,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까지 모두를 함께 지키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 기본 원칙, 바로 환경 관리입니다. 우리 손만 깨끗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.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 자체가 세균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. 어르신들이 쓰시는 개인 물품들, 또 공용 공간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는 거.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거. 창문 활짝 열어서 자주 환기시켜 주는 거.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서 감염 위험을 확 낮춰줍니다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방을 해도 안타깝게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실제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위기 상황이죠. 중요한 건 이럴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. 정해진 약속, 즉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떻게 착착착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강 파수꾼이시잖아요. 그래서 어르신이 평소와 좀 다르다 싶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죠. 예를 들어 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가래가 늘거나 설사를 하거나 피부에 뭐가 막 나거나 이런 이상 증상을 발견하셨다면 절대 괜찮아지겠지? 하고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간호사나 시설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. 이게 바로 더 큰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,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 일단 보고가 들어가면 그 다음 대응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. 먼저 한 분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, 이럴 때는 그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격리하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겠죠. 하지만 문제가 더 커져서 여러 명에게, 즉 집단으로 감염이 퍼졌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때는 방문객 면회를 중단하고 시설 전체를 대대적으로 소독하는 것처럼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. 이 두 가지 상황의 대응법이 다르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.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걸 딱 4가지 핵심 원칙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혹시 다른 내용이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만큼은 정말 우리 업무의 바이블처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4입니다.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딱 하나로 요약하는 핵심 숫자죠. 이 4가지 원칙이 우리 선생님들의 감염 관리 업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4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그 4기둥이 뭔지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?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볼게요. 첫째, 철저한 손위생. 둘째, 올바른 보호구 착용. 셋째, 부지런한 환경관리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신속한 증상보고. 이 4가지는요. 아, 맞다, 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몸에 딱 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, 사실 뭐 대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아니잖아요? 그죠? 깨끗하게 손 씻고 주변 깨끗이 하고 좀 더 세심하게 어르신 살피고 이상하면 바로 알리는 것. 우리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실천들이 모여서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돌봄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.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일하시면 좋겠습니다. 매 순간 선생님들이 실천하는 바로 그 첫 번째 행동, 그것이 바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시작점입니다.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